자,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중도층의 마음을 뺏어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클릭 행보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여야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무산됐던 상속세법 개정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었죠. 저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 불합리한 점들은 고치자. 과거에는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가처럼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뭐 주 52시간 근무 내용도 기업 친화적으로 좀 바꾸는 듯한 말도 하고, 반도체 특별법, 그건 여당에서 미는 법안인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말씀드린 상속세도 지금 중산층을 겨냥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힐까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우클릭 행보를 하면 과연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 한 30%에 육박하는 여론이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죠. 저희 주장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누가 들어오면 국민의힘 소속인 분으로 알겠는데 저렇게 갑자기 우클릭 정도가 아니라 급격하게 그냥 오른쪽으로 꺾어버리는 이런 행보를 보였을 때 적절한 설명 없이 이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네. 물론 뭐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나 본질적인 부분이 많이 훼손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집토끼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진보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뭐 이번 조기 대선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너무나 이 변화가 커서 이것을 민주당 내에서 아무리 당대표고 뭐 유력 대권 주자라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당내 내홍이 대단히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정적이랍니다. 집토끼까지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일극 체제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우클릭을 하면 중도층을 좀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집토끼마저 잃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얻지 못하거나. 그 우클릭이 너무 과할 경우엔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상속세 관련돼서는 우리의 원칙, 민주당의 원칙인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본의 근간을 흔들자는 게 아니라 아마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그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상속받았을 경우는 그거는 중산층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자라고 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는 이미 중산층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통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좀 유연하게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이런 부자 감세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만큼의 상속세법 개정은 우리가 제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일부만 개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협상을 하면서 그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또 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정도,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뭐 원래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면 같이 기분 좋게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의 집토끼는 저희가 챙길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참 마음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저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그랬죠. 받았잖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구속이 된 이후에 어떤 구심점을 잃었고, 뭐 말하자면은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을 집토끼 취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면서 52시간 시간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조국 혁신당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성명이 나왔고 그리고 그렇죠. 노총 같은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뭐 황운하 의원을 중심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자 세력화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정의당이 그랬던 것처럼 왼쪽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는 민주당이 뭐 중도층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해도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